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하수 채널 우주은행의 복리와 연금으로 저축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자신만의 인생 계획. 휴가에서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어찌하여 인생에 대해서 저지른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즐기기 위해 인생 전체를 일에 사로잡혀 보냅니다. 하지만 종종 불리한 상황이 생겨나 대부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늙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될 운명이지만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 대부분은 늙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우리가 불행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80%를 즐기는 데 투여하는 식으로 노동시간과 즐기는 시간을 다르게 배분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 20%의 즐길 시간을 인생 전체에 고르게 배분하고 곳곳에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일과 즐김이 서로 대립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에 대한 주요한 반론은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병원에 의존해야 할 시기가 오니 재정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지더라도 영혼과 정신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발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하지는 않는 걸까요? 상징으로서의 병에서처럼 노인들의 증상을 미리 예방하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만성질병을 대학병원의 억제요법으로 더 이상 진정시킬 수 없게 되면 의사에게 실려가며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쓰는 노인이 제약업계와 의사들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것은 끔찍한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혼과 정신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생 계획으로 우선 인생의 20%의 시간을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고 인생 전체에 흐르도록 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삶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 불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명상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처음으로 생겨나는 생각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나는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얼마나 나는 더 기다려야 하는가? 두 번째, 나는 이를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미루는 경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은퇴 후에 읽으려고 미루어둔 책들은 정말로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불편한 것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좋은 것들을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나는 꿈꾸었던 여행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시작하려 하는가요?
7번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유 시간을 가졌는가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시간과 휴가였는가요? 물어보십시오. 자유스러운 공간의 창출. 우리는 삶에서 정말로 자유스러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겐 한 주, 한 해의 흐름이 조화로운 것일 수 있지만 현대의 압박 메커니즘에선 당연한 휴식마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래된 상징물 하나가 그것을 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극 상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음과 양,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서로를 상쇄하면 조화가 생겨납니다. 밤에 잠을 자면 우리는 예컨대 고요한 수면 상태와 달리 능동적인 꿈 상태 혹은 렘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좋은 조화의 요법은 낮에 잠을 자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통해 우리는 오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미 그와 같은 정도로 몰입을 한 사람이라면 더 깊은 릴렉스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되는 알파 상태가 시간이 흐르며 더 깊은 세타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릴렉스의 깊이를 말해주는 뇌파의 상태입니다. 평일에 일과가 끝난 후 이러한 상태를 생활 리듬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녁에 다시 자유시간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간단한 릴렉스 테크닉으로 오후와 저녁에 삶을 다시 되찾아온다면 인생의 3분의 2가 더 생기며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그러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에 대해 돈이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정상적으로 보낸 사람이 훨씬 용이하게 삶을 즐깁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에 따라 매주 하루의 휴일을 선물 받아서 육체, 정신, 영혼이라는 자신의 삼위일체를 가꾸는 데 사용합니다. 반대로 심지어 점심시간조차 희생시킨 채 하루 전체를 성공과 돈을 쫓으며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은 보통 그날의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자유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일을 바쁘게 하다 얻은 최초의 고통 상황은 스트레스를 얻은 채 텔레비전을 보며 두 번째 고통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자유시간의 휴식은 아무런 효과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일생을 보내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일생 동안 자유시간을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은 평온한 인생의 황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낮잠을 통해 오후 시간을 구해내고 일이 끝난 후에 하루에 대한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이러한 평온하고 기운을 상승시키는 단락을 갖는다면 인생 전체는 당연히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득을 얻을 것이며 통장의 잔고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위해 저축 대신 몇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에 대해 그들이 모아둔 돈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전형적인 시민적 해결 방식은 상속에 있습니다. 비록 섬뜩한 방식이긴 하지만 상속을 통해 사람들은 불멸의 느낌을 맛봅니다. 상속을 통해 사람들은 자식이나 손자들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별도로 다시 다루어 볼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부자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항상 억압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차례의 윤회를 거쳐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읍니다. 비록 자신은 단 한 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도 그런 실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인디언 종족 사회에서 종족 구성원 중 하나가 겨울에 먹을 것을 다 모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주술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친 짓은 우리들에겐 보통입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서 거주용으로 하나면 충분한 천막을 20개나 세운 사람 역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 100개의 방이 있는 20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도 스스로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도 못하며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해에 따라 상상을 하게 되면 돈이라는 주제는 항상 인생 계획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집니다.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환생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이와 관련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재미있는 위트들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고령의 카톨릭 신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학 교수들이 뒤쪽에 서 있고 추기경들이 앞쪽 열에 있는 가운데 죽어가는 신자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 내가 가진 금화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자 미사를 집전하던 시종이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가져가 봐야 거기에선 다 녹아버릴 텐데요. 죽을 병에 걸린 모세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채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고 가족들 전체가 그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거기 있느냐? 아브라함이 답하자 모세는 다음으로 아내인 사라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 식으로 모세는 한 사람씩 말을 건네고 마침내 막내 아들까지 이르렀습니다. 막내야, 너도 거기 있느냐? 네, 아버지. 베냐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는 임종했습니다. 동양의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거의 부딪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비물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서양에서 돈과 관련해 종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의 종교도 죽으면 한 푼의 돈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생에서 재산을 보전받으려 한 엄청나게 돈이 많은 미국의 한 팝스타의 경우처럼 이상한 시도들이 감행되곤 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루 동안의 삶을 배치하고 즐기는 일이 쉬워집니다. 일주일에 하루 전체를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의 주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생리전 증후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회복과 릴렉스를 위해 노력한다면 생리의 주기 전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한 번씩 한 주를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돈은 버는 대신 써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의 월경주기, 즉 여름 휴가에 해당하는 한 달이나 4주의 시간을 쉬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한 프로그램이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하는 등
몇 가지 작은 요령 등을 동원하면 이 같은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중 최고봉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인생의 중간 지점에 주어지는 안식년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학업을 끝낸 후 자유로운 방향 설정에 한 해를 보낸 것은 큰 효과가 있었고, 나의 작업에 학교에서 보내던 시간과는 다른 토대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지만 그것은 전혀 나의 성공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기에 시작되는 안식년입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인생의 귀로의 결정적인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과 관련해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발전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릴렉스한 상태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한낮에 잠깐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가요? 미래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두 번째, 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억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세 번째, 일주일에 하루를 종일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어봅니다.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의 주말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렇다면 그런 주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요? 물어봅니다. 다섯 번째, 1년에 한 주를 나를 위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물어봅니다. 여섯 번째, 1년을 한 달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 회복과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물어봅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중간 시점에 안식년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어떻게 인생의 전반기에 놓친 것을 후반기에 회복할 수 있겠는가요? 물어봅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우리 삶에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